자, 이번 시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는요, 기후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연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 또 하나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 이렇게 구분을 해놓거든요. 이 시간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는요, 다시 그 원인이 지구 내부에 있는지 지구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인, 외인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다? 오늘은요, 오늘은 자연적 요인이에요. 이게 왜 안 되죠? 자, 오늘은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입니다. 자연적 요인. 이렇게 요인입니다. 자연적 요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지구 내적인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지구 외적인 원인. 자, 먼저 지구 내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처음 대기 조성의 변화예요. 대기 조성의 변화. 자, 대기 조성의 변화 뭘 생각하면 되냐면 화산 활동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가스가 나오죠. 이 화산가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증기고요.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온실기체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요, 화산활동 시에 기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고체 입자들도 나와요. 자, 그러한 것을 그냥 우리가 화산재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 화산재는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 있어요. 부유하면서 태양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화산재는 반사율을 증가시켜요.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니까 당연히 기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강하게 되는 거죠.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화산재는 반사율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기온을 하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표면의 성질 변화예요. 지표면의 성질 변화. 자, 지표면의 성질은 왜 달라지느냐? 그 이유는요, 자, 빙하 또는 사막 또는 산림. 지표면이 빙하로 뒤덮여 있느냐, 사막이냐, 아니면 산림으로 꽉 차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사율이 달라집니다. 반사율이 변화하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빙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사막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달라진다? 반사율이 달라진다. 반사율이 달라지면 당연히 기후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대륙이 이동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륙 분포가 변화하는 거죠. 수륙 분포의 변화 또는 그냥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대륙의 이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대륙의 이동이 기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자, 육지하고요, 바다죠. 육지하고 바다는요, 뭐가 달라요? 그렇죠. 비열이 다르죠. 그리고 뭣도 달라요? 반사율이 달라요. 육지와 해양은요, 비열과 반사율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수륙 분포가 변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수륙 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사율이 달라진다?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압 배치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 무엇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압이 위치할 때는 아무래도 증발량이 많겠죠. 저기압이 위치할 때는요. 강수량이 많을 거고요. 이러한 기압 배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진다? 증발량과 강수량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수륙 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뭣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식생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즉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표면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반사율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육지가 저위도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대 우림이 발달을 하겠죠. 우거진 산림이 형성이 될 거예요. 반면에 육지가, 즉 대륙이 극지방에 분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뭘로 뒤덮이겠어요? 빙하로 뒤덮이겠죠. 그죠? 그러면 지표면의 성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무엇도 달라진다? 반사율이 달라지면서 기후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지구 내적인 원인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요 정도 하면 됩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게 뭐예요? 지구 외적인 원인이요. 지구 밖에 기후변화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 활동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이 외인은 뭐라고도 하냐면요. 천문학적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천문학적인 원인. 이게 외인이에요. 자, 이 외인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복습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절 변화예요. 계절의 변화. 자, 지구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가 왜 생기느냐 이거죠. 계절 변화의 원인입니다. 다 잘 알고 있죠? 왜 계절의 변화가 생겨요? 맞습니다. 자전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전축이 경사져 있으면 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였죠? 그죠? 자전축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남중고도가 달라지고요. 그다음 뭐가 달라지죠? 낮의 길이가 달라져요. 즉 일조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전축이 경사져 있다. 태양의 고도가 달라진다. 낮의 길이가 달라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사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사량. 즉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가 바로 뭐예요? 계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지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태양이고요. 자, 이게 공전궤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공전궤도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선분을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구 자전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전궤도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이 아니에요. 이 수직인 축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자전축이에요. 반시계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각이 얼마냐? 요 각이 23.5도예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 있죠? 이 수직인 선분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 23.5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자전축의 수직이 되는 대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적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적도예요. 이거 적도. 이거 적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전축과 적도는 이거 수직, 직각이에요. 자, 이것도 직각이에요. 이것도 직각이에요. 이게 23.5도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자전축과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이 각. 자, 요 각은요 66.5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적도면하고요. 이거 적도죠, 적도.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요 각 있죠. 요 각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각도 23.5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지에서 종종 물어봅니다. 지구 자전축과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각 23.5도라고 하면 안 돼요. 66.5도입니다. 공전궤도면하고요. 적도면이 이루는 각 몇 도라고요? 23.5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의미 이해됐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태양빛은요, 지구로 어떻게 날아온다고 했었죠? 이거 전시간인가? 아무튼 근래에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태양빛은 어떻게 날아온다고요? 이와 같이 날아오죠. 어떻게? 평행하게, 나란하게 날아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태양빛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동네는요, 수직으로 태양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봐봐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우리는 지평면 위에 살고 있죠? 지평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둥그런 지구에 접선을 그어주면 돼요. 접평면을 그려주면 그게 바로 지평면이 되는 거예요. 즉, 색깔을 좀 달리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잠깐만요. 적도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중위도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태양빛은 적도지방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죠. 자, 아니, 적도지방이 아니고 요 지방은요. 자, 반면에 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죠? 빛이 어떻게 비추어질 때, 저 수직으로 비출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빛이 지면과 이루는 각, 잠깐 여기다 해볼까요? 자, 이게 지면이면 빛과 지면이 이루는 각, 요 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고도가 되는 거예요. 태양빛과 지면이 이루는 각. 얘는 90도예요. 자, 만약에 60도다. 그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30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떨수록 태양이 지면과 이루는 각. 그게 바로 뭐예요? 고도예요. 고도. 이 고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면적을 취해봤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태양의 고도가 수직인 곳, 가장 높은 곳이 북반구에 있어요. 자, 반면에 남반구는 어떻게 돼요? 태양의 고도가 낮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고도만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북반구와 남반구 어떻다고요? 북반구가 고도가 더 높다. 즉,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름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반구는 태양의 고도가 낮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북반구 기준 여름이고요. 남반구 기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아까 그랬죠. 자전축이 경사져 있으면 남중고도의 변화가 차이가 있고 낮의 길이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일단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의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북반구 여름이에요. 자, 그럼 낮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또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자,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날아오니까 결과적으로 태양빛은 어디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은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태양빛은 이렇게 이쪽 지구 반쪽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구 자전축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반구의 이 지역은 얘를 축으로 회전하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얘를 축으로 회전하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전을 한다는 거죠. 이 선을 따라서. 맞습니까? 그럼 얘는 자전하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태양빛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낮이 되는 거예요. 낮. 반면에 이 구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은 밤이 되는 거죠. 즉 북반구상에서는요,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그러네요. 낮이 길다는 거죠. 여기까지니까. 반면에 남반구상의 한 위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남반구에 있는 이 위치를 보게 되면 얘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전 때문에.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태양빛을 받는 구간이죠? 태양빛을 받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낮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 남반구는 낮이 짧고 밤이 길다. 낮이 짧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사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북반구는 태양의 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낮의 길이도 길기 때문에 일사량이 많아서 여름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반구에서는요, 태양의 고도도 낮고 낮의 길이도 짧기 때문에 일사량이 적고 겨울이 되는 겁니다. 즉
남북 반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절이 반대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구가 공전해서 정반대쪽에 갔을 때를 그림으로 그려서 다시 한번 지금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복습이에요. 자, 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요, 태양주를 공전할 때 자전축의 방향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전축은 항상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자, 따라서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이 있으면 자전축은 어떻게 되어 있다? 자전축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자전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대원을 그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도가 되는 거예요. 적도. 자, 그러면 태양빛이 어떻게 날아온다고요? 그렇죠. 태양빛이 이와 같이 평행하게 날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빛이 지면을 어떻게 비추게 되느냐? 자, 남반구상에 이 지점을 해볼게요. 얘는 지평면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반구상에 한 점을 그려볼까요? 자, 북반구상에 한 점을 그려보면 지평면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태양빛이 남반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직으로 비추죠. 북반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비스듬히 비추잖아요. 따라서 태양의 고도는 남반구와 북반구 어디에서도 높다. 그렇죠? 남반구에서 태양의 고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반구가 태양빛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일조 시간이에요. 자,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날아오니까 요 지구의 요 부분은요, 태양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게 지금 적도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은 이 자전축에 의해서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태양빛을 받으니까 이거 낮이에요. 낮. 이건 밤이고요. 뭐가 더 길어요? 낮이 더 길죠. 반면에 북반구의 한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전축이니까 얘하고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이게 낮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밤이잖아요. 즉 밤이 더 길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는 북반구에 비해서 태양의 고도도 더 높고 낮의 길이도 더 길기 때문에 태양 복사를 더 많이 받는다. 온도가 높다. 여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반구는 반대로 겨울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해됐죠? 이와 같이 지구 자전축 경사를 가지고 여름과 겨울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 물어볼게요, 내가. 자, 지금 보세요. 이게 태양이고요. 자, 이게 지금 지구예요. 자, 근데 지구 자전축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가번 위치와 나번 위치에서 어디가 북반구 기준 여름이 될 거냐 이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태양이 어디를 수직으로 비추느냐, 즉 어디가 태양의 고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비교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 이 가번 위치에서는 태양빛이 어디를 수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이거 남반구 여름이에요. 그럼 북반구는 뭐가 돼요?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좀 안 맞긴 했지만 이게 이제 적도라고 한다면 태양빛이 어디를 수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어디를 수직으로? 그렇죠.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태양의 고도가 높다? 뭐라고요? 북반구 여름이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전축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도 맞는 거고 이렇게 그려도 맞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일 때와 이 상황일 때 언제 여름이 되는 건지 이거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위와 같이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경사져 있을 때는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얘가 여름이었잖아요. 하지만 왼쪽으로 경사져 있을 때는요, 얘가 여름이 된다는 거죠. 판단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절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 또 뭘 좀 알아보려고 하냐면 지구 공전 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지구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공전 궤도는요, 그 모양이
원에 가깝죠. 하지만 완벽한 원은 아니죠. 그럼 정확히 표현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 지구 공전궤도, 행성들의 공전궤도는 뭐가 된다고요? 저 타원궤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원궤도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타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거예요. 타원을 우리한테 그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앞정을 이렇게 두 개를 박아요. 앞정을 두 개를 박은 다음에 이렇게 실을 늘어뜨려요. 실을 묶는 거야. 두 앞정에 이렇게 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이 팽팽해지도록 여기에다가 연필을 끼워요. 그리고 실이 계속 팽팽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이 볼펜을 쭉 연필을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려져요? 타원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타원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즉 요 거리를 R1이라고 할게요. 요 거리를 R2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점은, 타원상에 있는 모든 점은요,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 R1과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 R2를 합한 값이 어때요?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주 점으로부터의 거리, 즉 R1과 R2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두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 아시겠죠? 초점이에요. 자, 그러면 원과는 다르게 타원은 어때요?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즉 반지름이요, 방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이때 이쪽 방향의 반지름이 가장 짧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반지름 단반경이라고 합니다. 단반경. 흔히 기호로 B를 써요.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반지름이 가장 길죠? 그래서 이걸 장반경 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타원에는 어떤 표현이 있다? 장반경과 단반경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다. 장반경은 흔히 A로, 단반경은 B로 표현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R1 플러스 R2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요. 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요 점. 자, 요 점은 R1이 뭐가 돼요? 요게 돼요. R2는 뭐가 돼요? 요게 돼요. 그럼 뭡니까?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를 더하는 거죠. 근데 요 거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요 거리하고 똑같잖아요. 자, 따라서 R1 플러스 R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즉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장반경의 2배, 2a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궤도가 이와 같이 타원궤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태양이. 지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어디에 있느냐? 타원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타원은 어디에 있다? 초점에 있다 이거예요. 태양은 수학적으로 두 개의 초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초점에 해당하는 곳에 태양이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초점에 위치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게 태양이고요. 자,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하다 보면 여기 있을 때는 엄청 가까워지죠. 그리고 여기 있을 때 가장 멀어져요. 자,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가까운 곳을 근일점이라고 해요. 얘는 가장 멀리 있으니까 이런 곳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다? 근일점과 뭐가 있다고요? 원일점이 있다는 거죠. 근일점, 원일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조금 아까 우리가 계절을 배웠는데요. 자, 지금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경사져 있냐면요. 이와 같이 경사져 있어요. 조금 잘 보이게 색깔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전축이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적도예요. 자, 이게 적도예요. 자, 요 위치에서는 태양빛이 어디를 수직으로 비춰요?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고요. 요 위치에서는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춰요. 자, 따라서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위치는 태양빛이 수직이네? 오호, 이거 태양 복사 많이 받아요?
여름이에요. 그리고 UH는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니까 북반구는 태양복사 적게 받죠? 겨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근일점이 뭐라고요? 북반구 기준 겨울이 되고요. 원일점이 뭐가 된다고요? 겨울, 여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가까우니까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여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축 경사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북반구 기준 근일점이 겨울, 원일점이 여름이요. 당연히 남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뭡니까? 이거 북반구 기준이에요. 북반구. 남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남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일점이 여름이고요. 원일점이 겨울이 된다 이겁니다. 이건 남반구 기준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20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률. 그럼 20률은 뭐냐? 20률을 우리가 흔히 2로 표현을 하는데요. 20률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a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 20률은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요.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찌그러진 타원이냐를 나타내 주는 값이 20률이에요. 그 20률이 0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이 되는 거예요. 원. 20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찌그러진 타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20률이 커지다 보면 자꾸 커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의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B가 거의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뭐예요? A제곱분의 A제곱? 1이 되는 거죠. 즉 20률이 자꾸 그러니까 타원 궤도의 모양이 자꾸 커지다 보면 뭐가 된다? 1에 근사하게 되는 거죠. 1에. 그치? 그래서 20률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타원은요. 그래서 0이 되면 원이 되는 거고요. 1이 되면 쌍곡선이 되는 겁니다. 쌍곡선? 포물선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요. 타원은 0에서 1 사이의 20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거를 빠뜨렸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20률에 따른 근일점과 원일점 거리의 변화예요. 잠깐 보세요. 이게 지금 초점이에요. 이게 지금 초점이잖아요. 자, 그럼 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점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R1 플러스 R2가 뭐라고요? 2A잖아요.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뭐가 돼요?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요? 단반경이니까 B가 되겠죠. 요거를 그냥 우리가 C라고 해보세요. C. 자,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따라서 C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거 A제곱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 A2가 되는 거죠? A2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C는 뭐가 된다? C는 A2가 된다. A는 뭐예요? 장반경. 2는 20률이 되는 거예요. C는 뭐다? A2다. 자, 따라서 근일점 거리 보세요.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얼마니까? 요게 A잖아요. 장반경. 요게 C, A2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일점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근일점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A-A2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요게 A잖아요. 그리고 이게 A2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A2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20률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률이 증가하면 얘가 커지는 거니까, 그죠? 근일점 거리는 어떻게 돼요? 짧아지게 돼요. 자, 반면에 원일점 거리는 어떻게 돼요? 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공식으로 외워놓으세요. 자, 20률이 증가하면 근일점 거리는 가까워지고 원일점 거리는 증가한다. 반대로 20률이 작아지면 근일점 거리는 멀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그렇죠.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20률을 좀 아까 지금 공식으로 해놨잖아요. 근일점 거리는 A-A, 원일점 거리는 A 플러스 AE 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작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원인 경우입니다. 원. 자, 원이고요. 이게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원일 때는요, 모든 방향으로 거리가 같죠? 얘가 근일점이 될 수도 있고 원일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얘를 근일점이라고 하면 돼요. 얘를 그냥 원일점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20률이 커지면 궤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근일점은 어떻게 돼요? 아까는 이 거리였는데 요 거리가 되는 거죠? 짧아져요. 원일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요 거리였는데 요 거리가 되는 거죠. 원일점 거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안 외울 거면 이 원과 찌그러진 타원을 그려서 이렇게 비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작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20률이 증가했다. 그러면 근일점 거리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원일점 거리는 증가한다. 요게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기후변화의 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 천문학적 원인이에요. 이 천문학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을 공부한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천문학적 원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어서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로 끊고 천문학적 원인은 다음 차시로 그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